MBS 투데이가 방송됩니다. 농촌의 맛 MBS. 사랑이 가득한 MBS, 행복이 가득한 MBS, 한국농업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투데이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농업 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농협은 농업 분야 인력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농작업을 돕기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은 물론 원활한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형 노무사업과 일자리 인식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베트남 국적의 타오 씨. 계절 근로자 숙소를 처음 이용하는 타오 씨에게 동료가 숙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줍니다. 같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외부인들 숙소에서 조대하거나 숙박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숙소 이용 규칙을 알려주는 영상엔 베트남어로 된 자막이 친절히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얀마어와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등 8개국 언어로 번역돼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모두 농협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농협은 지난해 농업 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농업 고용인력 지원 전문기관은 농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기관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농협은 농업 분야 고용인력 양성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 지원,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촌지원부 내에 인권보호상담실을 신설했습니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소통을 돕기 위해 노무사를 포함한 상담 전문 인력과 통역 담당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통역 담당 직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네팔 등 6개 국가 출신으로 배치해 보다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농협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농촌 생활에 초기 접근할 수 있도록 언어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농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다양하게 제작했습니다. 총 8개국 언어로 번역된 책자와 교육 영상에는 농작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는 물론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농촌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추어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조기 적응과 농자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등 농협의 역할을 확대하여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농업인 고용주와 지자체 담당자 등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농협은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노동관계 법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낸 한 권으로 끝내는 농업 분야 노무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리플릿도 제작했습니다. 고령층 농업인 고용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 게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인력 지원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농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농촌 인력중개센터 현장 컨설팅도 52차례 진행했습니다.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은 변화하는 농업 고용 환경에 맞춰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인구 감소, 그리고 탈농촌화 현상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는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농업 고용 분야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농협은 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협은 지난해 다진 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현장 방문형 농업 노무사업인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전개해 농업 분야 일자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MBS 이호철입니다. K문화의 확산세로 우리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전통주 산업의 성장을 위해 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주가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세계인의 인정을 받는 명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최근 국회에서 전통주 산업 발전과 명주 육성을 위한 정책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주 산업 발전과 명주 육성을 위해 최근 국회에서 정책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모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국내 전통주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현행 종가세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세금 부담이 공평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가술에 유리해 술 고급화에 불리합니다. 반면 종량세는 용량과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품질 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대영 경기도 농업기술원 박사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종량세 전환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숙성주나 보조 등의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종량세 전환은 필수입니다. 또한 종가세에서는 가격이 다른 제품이 많으면 제품별로 세금을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해서 주세 행정이 복잡합니다. 인원이 적은 양조장에선 이 같은 행정 처리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량세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종량세 전환 시 희석식 소주의 주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했습니다. 종량세 전환으로 인해 이제 또 단점도 있죠. 희석식 소주의 주세 부담이 올라갈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10,000원을 파는 저렴한 와인과 수백만 원짜리 비싼 와인이 같은 세금을 내게 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통주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처리해줄 곳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전통주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한국술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또 충분하게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라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가 다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박사는 전통주를 규제 대상이 아닌 쌀 소비 활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가공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농업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쌀, 과인 공급 등 고질적인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주 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MBS 박재희입니다. 정부가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을 14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수출 확대 전략도 공개되는데요. 해당 전략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농식품 기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물류비 절감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18일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액을 140억 달러로 정하고 4가지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푸드 플러스는 가공식품, 신선 농산물 같은 농식품과 농기자재, 펫푸드 같은 농산업 제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율 변동이 심해지고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강화돼 수출 여건이 나빠진 만큼 정부는 기업들이 수출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환 차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 변동보험 부담률을 현행 5%에서 최대 0%까지 낮추는 조치를 달러화에 적용합니다. 기존의 엔화에만 이뤄지고 있던 조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 수출국의 공동물류센터를 104곳에서 110곳으로 늘려 물류비를 줄이고 해외 전문기관을 활용한 통관, 인증 등의 절차를 지원해 비관세 장벽에 대응합니다. 수출 시장과 품목을 늘리는 데도 집중합니다. 농식품은 활발하게 거래 중인 미국, 중국, 일본에선 새로운 도시 진출에 힘쓰고 3대 신시장인 중동, 중남미, 인도에선 종교와 문화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또 농기계는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형 트랙터 제품군을 확대합니다. 한류 마케팅과 상품의 고급화도 추진합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 인기를 활용해 대형 빌보드 광고, SNS 마케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신선 농산물 고급화를 위해 17개의 수출 통합 조직과 182개의 전문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선별, 포장,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이은서입니다. 제철 농산물을 보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는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 시간입니다. 제주도 대표 특산물인 한라봉은 늦겨울에 먹기 좋은 제철 과일로 독특한 모양처럼 다른 감귤과 구별되는 특징이 많은데요. 겉은 울퉁불퉁하지만 속에 담긴 과육을 한번 맛보면 감귤보다 달콤한 맛에 놀라게 됩니다. 건강하게 키운 제철 한라봉의 효능과 맛있는 요리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물오른 한라봉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사계절 내내 정성을 다해 키워낸 한라봉을 부지런히 수확하는데요. 황금빛이 영롱합니다. 한라산을 닮은 명품 과일 한라봉입니다. 어찌나 예쁘고 탐스러운지 황금빛 보석이 따로 없습니다. 나무에 복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듯 한라봉이 주렁주렁.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향이 깊고 진해 특별한 날 귀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 인기라고 합니다. 한라봉을 까 드실 때는 봉우리를 먼저 까고 드시는 게 편합니다. 뾰족한 봉우리를 톡 하고 누르면 껍질이 정말 쉽게 잘 까지는데요. 벌꿀 바른 오렌지라고 할 정도로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잘 익은 한라봉은 그야말로 단맛이 가득하다는데요. 너무 달아요. 아유, 한라봉 속살이 탱글탱글하고 다네. 달고 향긋하다. 역시 겨울엔 한라봉이 최고야. 한라봉 열량은 100g당 48kcal로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과 비타민 함유율이 높아 변비를 예방해주고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으로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낮춰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건강을 함께 추구한다면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한라봉의 껍질에는 영양가 높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속껍질에는 동맥경화, 고혈압, 천식을 예방하는 헤스페리딘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
겉껍질에는 리모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항암 작용을 돕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신맛과 단맛이 있어요. 먹을 때 식감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씹으면 더 향이 더 진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감기 예방으로 먹고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한라봉을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구입 시 생김새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묵직하고 색이 선명한 것이 좋으며 껍질이 얇을수록 당도가 높습니다. 껍질이 크게 들뜨거나 너무 많이 주름진 한라봉은 신맛이 강하거나 싱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한라봉은 푸석하고 즙이 적으며 진한 맛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숙된 것이 좋은데요. 상온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뒀다가 먹으면 이전보다 신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강해진답니다. 상큼 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한라봉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 또한 풍부합니다. 한라봉 100g에는 1일 권장량의 절반이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나 독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구연산 성분도 피로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베타카로틴과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은 피부 탄력 유지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한라봉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요. 한라봉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비타민 E 성분은 콜라겐을 생산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새콤달콤한 한라봉은 요리에도 사용하기 좋은 과일인데요. 각종 무침 요리나 샐러드 드레싱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오늘은 한라봉으로 낙지 무침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한라봉부터 손질을 하는데요. 껍질은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한라봉의 반은 나달 안쪽에 칼집을 넣어 속껍질을 깔끔하게 제거해주고요. 남은 절반은 양념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즙을 내줍니다. 한라봉즙에 고춧가루와 고추장, 식초, 설탕, 후추를 넣은 뒤 다진 마늘, 맛술, 참깨,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다음은 낙지 손질을 할 차례. 낙지 내장은 손으로 깨끗하게 제거해주고요. 밀가루를 넣고 빨아 씻는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빨판에 남아있는 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에 깨끗하게 씻은 뒤 끓는 물에 넣고 3분 동안 데쳐줍니다. 낙지색이 불투명해지고 붉은빛이 돌면 꺼내주고요.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낙지를 손질해줍니다. 손질한 낙지에 양파, 쪽파, 미나리, 다진 생강, 그리고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고 맛있게 버무려줍니다. 여기에 홍고추를 넣어주고요. 속껍질을 벗겨두었던 한라봉을 투하. 한라봉이 물러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버무려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밥 반찬으로 먹기 딱 좋은 한라봉 낙지 무침. 한라봉의 달콤한 과즙이 다른 재료들과 한데 어우러져 입맛을 더욱 높여주는데요.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 한라봉을 활용한 요리로 되찾아보세요. 감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철 한라봉, 맛있는 음식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큼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제철 한라봉으로 건강 챙기세요. 지금까지 방방콕콕 제철이 간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우리쌀이 식량 원조용으로 전 세계 17개국에 지원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식량 원조 협약 FAC 가입과 함께 매년 5만 톤의 쌀을 지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식량 원조를 10만 톤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지원 규모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국으로는 세계 기아지수 등을 고려해 아프리카 9개국, 아시아 4개국, 중동 3개국, 중남미 1개국 등 17개국을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 물량이 지원되는 만큼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4월과 10월에 출항하는 우리 쌀은 7월부터 수혜자에게 분배됩니다. 농협이 기존에 운영해온 산지유통관리자 명칭을 판매사업 전문가로 변경하고 판매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산지유통관리자는 산지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산물 판매에 종사하는 직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발령으로 업무가 바뀌어도 계속 산지유통관리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아 판매 사업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명칭 변경에 따라 해당 업무를 맡는 직원의 근무 영역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또 직급체계상 4급 이하의 젊은 층을 선발해 판매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26일까지 시행하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대상에 봄동, 열무, 얼갈이, 시금치를 추가했습니다.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배추, 무, 양배추, 당근 할인 지원도 26일까지 연장합니다. 배추와 무는 향후에도 가격이 높을 전망이어서 이들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봄동, 열무, 얼갈이와 함께 최근 소비자 가격이 높은 시금치까지 할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배추 등 8개 품목 구매 시 정부 할인 20%와 최대 20%의 유통업체 할인을 더해 총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가격 추이를 감안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3월부터 2달간 임업, 산림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시기를 한 달 앞당기고 기간은 한 달 연장합니다. 임업인 통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3월 한 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4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지급 대상은 임업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을 넘는 농가입니다. 육림업은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르를 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내 농기자재 수출 예정업체 3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시설자재, 사료 등 농기자재 8개 품목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인 기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사전 상담과 수출 역량 진단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는 농기자재 품목별 전문가 매칭 상담, 현지 경쟁 제품 스펙 정보와 진출 경쟁 기업 등 정보 제공, 셀링 포인트 검증과 보안 방향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기업 모집과 선정 절차는 이달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남도가 24일까지 2026년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수요를 조사하는 것으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유통시설 현대화 등입니다. 이 중 농가 수요가 가장 많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원예 산업 발전 계획에 따른 생산 유통 통합 조직에 참여한 경영체나 지역 푸드 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올해도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산 6억여 원을 투입해 도내 10개 시군의 고품질 과수 생산 시설과 재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부여, 청양, 예산군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치료 보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가축 질병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위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왔으며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가입하면 소 사육농가에서 가축이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을 경우 농가가 수의사에게 먼저 치료비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 내에서는 올해 사업 추진 지역으로 부여, 청양, 예산군이 선정됐으며 5월 이후부터 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송아지 설사, 어미소의 난산 처치 같은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18일부터 유용미생물 150톤을 지역 농가와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미생물은 작물용과 생활용, 축산용이며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과 일반 시민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규모에 따라 농업인에게는 매월 최대 196리터, 일반 시민에게는 최대 18리터까지 제공됩니다. 작물용과 생활용 미생물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축산용은 매주 화요일에 공급됩니다. 미생물 공급 신청 영농인은 영농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야 하며 생활용 미생물을 공급받는 시민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